술고인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인연이 닿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2025년은 지구가 3차원 에너지 밀도에서 4차원 에너지 밀도로 넘어가는 해입니다. 이것은 전환 과정의 마지막 관문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충돌하고 급증하여 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불안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현재 우리는 인계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야 문명에서는 2012년을 세상의 종말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상은 지구가 구시대 에너지 주기의 끝에 도달하여 새로운 에너지층으로 진입할 준비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전환 기간은 전후를 합쳐 약 20년에서 30년 정도입니다. 우리는 지구 궤도의 만년 역사상 가장 큰 운의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3차원 세계의 에너지는 쇠퇴하고 고차원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전면적인 에너지 재구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류가 일정 단계까지 발전하면 천계와 인간계 그리고 마계의 3계가 참여하는 전쟁이 나타납니다. 지난번은 서주시대의 봉신년의 때였습니다. 이번이 바로 지금입니다. 만년을 준비한 대서사시가 막을 올리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업그레이드에 적응하지 못해 도태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내용을 반드시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금강경에 따르면 인간의 기원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난생, 태생, 습생, 그리고 화생입니다. 화생이란 변화하여 태어난 생명체를 의미하며 요괴나 악마 신선 혹은 동자나 그들의 탈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인간의 몸으로 변하여 인간 세상에 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으며 단지 육체만 빌린 것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의를 대표하는 신선이 세상에 내려온 경우와 사악함을 대표하는 요괴와 악마, 그리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범부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눈과 귀가 있어도 눈뜬 장님과 같습니다. 가치관은 환경에 의해 형성되어 그저 편을 가르고 군중을 따르며 몽롱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요괴는 욕심이 많은 사람을 찾아 이익으로 눈을 가리고 그 욕망을 이용해 그들을 통제하고 이용합니다. 신보가 사악할수록 사악한 기운을 불러들이기 쉽습니다. 마왕은 말법 시대가 되면 자신의 제자들이 승려복을 입고 인간 세상을 파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그때가 되면 나의 제자들은 승복을 벗고 속세로 들어가 중생을 구제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화사는 본래 양립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의 화신이기도 하고 또 많은 이들이 마귀의 화신이기도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신과 마귀의 대결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수많은 마귀의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임해망량과 요괴 악마 온갖 잡기들이 번듯한 옷을 입고 점잖은 척하며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지옥은 텅 비고 악귀들이 인간 세상에 가득합니다. 사회는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많은 기업가와 연예인 유명인 강사들이 사실은 탈을 쓴 요괴들입니다. 인공지능과 무인 기술이 전면적으로 도래하여 자율주행과 무인 식당, 무인 배달, 자동화, 은행 등이 생겨나면 수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입니다. 심지어 디자이너나 변호사, 회계사 같은 직업도 점차 대체될 것입니다. 이는 2억 년 전 공룡이 멸종했던 것처럼 인류의 대부분이 도태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단순한 위협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룡도 한때는 패자였으나 멸망할 때가 되면 멸망했습니다. 단지 오늘날은 기술이 더 발전하여 멸망의 방식도 더 정교해졌을 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파괴될 것입니다. 현재 70억 인구 중 대다수는 애완용 인간이 되어 매일 사육당하고 먹이를 받아먹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99%를 차지하며 짧은 영상과 게임, 라이브 방송, 쇼핑,
값싼 음식, 그리고 수많은 중독 행위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그들은 접혀서 한쪽으로 치워지고 각자 5제곱미터의 작은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알고리즘은 그들을 옥죄어 옵니다. 어떤 것에 빠져들수록 그와 관련된 콘텐츠가 더 많이 쏟아집니다. 마치 우물 안 개구리가 하늘을 우물 입구만큼 작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구리들이 서로를 확인하고 인정하며 세상이 정말 머리 위에 동그라미 크기만 하다고 믿게 됩니다. 그들은 그 좁은 감옥 안에서 즐거워하지만 사고할 권리와 옳고 그름을 구별할 권리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닭과 오리소와 말개와 고양이가 인간에게 사육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끄럽게 우는 닭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밭을 가는 소가 되며 어떤 사람은 문을 지키는 개가 됩니다. 모두가 영혼 없는 시체처럼 살며 겨우 숨만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99%의 애완용 인간 외에도 1%의 깨어난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 1%는 알고리즘의 통제에서 벗어나 극소수만이 가는 길인 깨달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인류 대다수가 현혹될 때 필연적으로 소수는 깨어납니다. 바로 이 소수가 미래 사회의 운영 질서를 설계하고 세상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깨어난 사람은 자신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꿰뚫어보고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입니다. 사회가 일정 수준까지 발전하면 인간에게는 이 길밖에 남지 않습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사실상 사육의 진화 역사입니다. 과거의 인간은 가축을 길렀지만 오늘날 인간은 인간을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문명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진보는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완벽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노예 시대입니다. 인간은 기술이 극도로 낙후되었거나 기술이 극도로 발전했을 때 서로 노예가 됩니다. 현재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진리는 영원히 소수의 손에 있는 것일까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알고리즘의 통제에서 벗어나 모든 중독 행위를 멀리하며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단련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점차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당신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높은 위치에서 당신을 관찰하고 파악하며 꿰뚫어 봅니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하려는지 말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의 행동 경로를 설정하고 은밀하게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휴대폰을 켤 때 플랫폼은 터치 방식과 스크롤 속도 등을 통해 신체 데이터와 체온, 혈압, 심박수를 분석합니다. 그 후 당신의 취향과 성향을 확정짓고 심리 곡선까지 시뮬레이션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밀어주고 필요한 것을 몰아줍니다. 상품과 작품에서 사상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중독 또한 알고리즘으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뇌에는 쾌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수많은 속임수로 이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오락 애플리케이션들은 강력한 연산 능력과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춘 거대한 운영팀의 지원을 받습니다. 소리와 빛 감정적 반응에 심리학과 소비자 행동 신경과학을 결합하여 끊임없이 당신을 자극합니다. 취할수록 더 집착하게 되고 빠져나오기 어려워집니다. 알고리즘은 인간을 세 단계로 이끕니다. 처음에는 도구로서 우리가 묻고 그것이 대답합니다. 다음에는 안내 등으로서 방향을 알려주면 우리가 따릅니다. 마지막에는 신이 되어 우리는 생각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맡긴 채 그것에 따라 살아갑니다. 알고리즘이 강해질수록 인간은 서서히 생각을 멈추고 세상을 결정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미래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남게 됩니다. 첫 번째 종류는 99%의 대중으로 알고리즘에 이끌려 다닙니다. 매일 짧은 영상과 라이브 방송을 보고 게임을 하며 사회의 방관자가 됩니다. 그들은 자원을 소모할 뿐이며 이름도 없고 쓸모도 없어서
결국 기계가 수확할 데이터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종류는 1%입니다. 그들은 희귀할 정도로 적습니다. 알고리즘은 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추천되는 것들은 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알고리즘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알고리즘을 따르지만 알고리즘은 그들을 따릅니다. 그들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세상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하여 규칙을 어기거나 속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갈수록 적어지지만 바로 이 극소수의 집단만이 인류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올라 모든 것을 이끌고 지배할 능력을 갖춥니다. 사회적 생산성의 발전 덕분에 세상은 99%의 쓸모없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충분한 자원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더라도 사회는 언제든 그들을 사육하거나 접어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역사는 사실 사육의 진화 역사입니다. 인류의 초기 문명은 닭과 오리, 거위, 소, 염소, 돼지개, 고양이, 토끼 등의 동물을 길들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인간을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류가 새로운 문명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미래에는 99%가 1%에 의해 사육될 것입니다. 그 1%가 주인입니다. 그들은 식량을 분배하고 사육 공간과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나머지 99%는 애완동물입니다. 사회는 더욱 정교하게 분화될 것입니다. 개조차도 애완견과 경비견으로 나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래 세계는 무수히 많은 단일 칸으로 나뉜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들은 같은 칸에 배치됩니다. 이 칸들의 벽은 매우 견고하여 각자 자신의 정보 감옥과 인식의 감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서로를 확인하고 인정하며 같은 하늘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짧은 영상과 라이브 방송, 게임, 온라인 쇼핑을 통해 넋을 잃을 정도로 즐거움을 느낍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접혀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이나 깨달음 가치가 아니라 감정의 위로와 마비 환상, 그리고 짧고 빠르고 강한 자극입니다. 알고리즘이 결합하면 콘텐츠 생산과 정보 분배 메커니즘은 더욱 정교해질 것입니다. 각 칸에 그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정확히 던져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먹이를 받아먹는 군중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정돈되어 인공지능으로 관리되는 시대로 접어듭니다. 기술의 발전 덕분에 그들은 노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그들을 부양할 자원이 충분합니다. 세상의 진보는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의 진보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노예 시대입니다. 인간 사이에는 두 가지 경우에만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원시 시대처럼 기술이 극도로 낙후되었거나 현대처럼 기술이 극도로 발전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됩니다. 미래에는 두 가지 사고방식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는 1%를 위한 주인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식량을 배급하고 게임의 규칙을 설계합니다. 정신 노동자가 육체 노동자를 다스립니다. 그들은 신중해야 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동물들이 서로 밀치거나 쟁탈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극도로 피곤한 일입니다. 둘은 99%를 위한 애완동물의 사고방식입니다. 애완동물이 되는 것도 나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진실을 알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주인이 정해준 길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닭은 제 시간에 울고, 개는 주인을 보면 짖고, 돼지는 배불리 먹고 자다가 깨면 다시 먹습니다. 그저 순진하게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육의 본질은 주인이 희망을 그려내고 이야기를 들려주어 모두가 힘을 합치고 규율에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각자 제 위치에서 사회가 최고의 효율로 돌아가게 하고 모두가 더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행복할까요? 양쪽 다 나름의 행복과 고통이 있습니다. 1%의 주인이 되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들은 평생을 투쟁과 책임,
고독과 황량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장 좋은 면과 가장 나쁜 면을 명확히 보고 사람 마음의 선과 악을 모두 목격했기에 사회 질서를 설계하고 유지할 안목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사회가 아무리 번영하고 생산성이 아무리 높아져도 그들은 멈춰 서서 삶을 즐길 수 없습니다. 항상 수많은 군중을 감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상을 꿰뚫어 보아도 결국 그들은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진실은 절대적인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99%의 애완동물이 되는 것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환상 속에서 거짓된 꿈 속에서 살며 짧은 자극과 일시적인 쾌락에 빠져 질리는 줄 모르고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생각하며 입으로는 하루 종일 자유를 외치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이미 지배당하고 사육당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사육방식이 시대에 따라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적응해야 할 뿐입니다. 주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애완동물들의 상상력을 조작하는 기술을 장악하여 그들을 쉽게 이끌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정치인과 기업가, 예술가 혹은 창작자가 갖춰야 할 능력입니다. 미래는 확실히 능력에 따라 지위가 나뉘고 특성에 따라 위치가 정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맞는 역할을 맡아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거대한 감옥과 같고 인생은 커다란 족쇄입니다. 애완동물이 주인을 보면 너무 고생한다고 느끼고 주인이 애완동물을 보면 너무 불쌍하다고 느낍니다. 사실 누구도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무대 위든 아래든 자신의 연기를 제대로 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노예가 되는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유일한 길은 빅데이터에 저항하여 알고리즘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인간의 본능을 따릅니다. 알고리즘을 거스른다는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며 본능을 거스르는 것은 곧 극기입니다. 왜 전통 문화를 제한할까요? 전통 문화야말로 극기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의 문화는 간단히 말해 극기라는 두 글자입니다. 욕망을 억제하고 자극을 쫓지 않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되어 만족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극기를 실천하고 정진하는 사람은 갈수록 적어지고 대다수는 마비와 도피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일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래에는 99%의 사람이 알고리즘에 통제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1%만이 알고리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외에 인간의 모든 고통은 자신의 집착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채 물질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목숨을 걸고 쟁탈하고 싸우며 이기려 듭니다. 그것이 현대적 고통의 뿌리입니다. 물질에서 행복을 찾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외부의 모든 변동은 물질의 족쇄를 깨뜨릴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경쟁과 집단적 자기 소모의 소용돌이에 빠져갈수록 심각해질 것입니다. 미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속이 빈 껍데기가 되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고독한 섬처럼 될 것입니다. 심리적인 병이 폭발하고 사람들은 서로를 눈엣 가시로 여기며 이유 없이 상처를 주고 결국 자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남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에는 생존, 생활, 생명이라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농업시대는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는 생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산업시대는 물질이 풍요로운 생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보시대는 생명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영혼이 깨어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인류의 능력 또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체력이었고 그 다음은 사고력이었으며 현재는 각성, 능력입니다. 이제부터 인간의 핵심 능력은 바로 깨어있는 능력입니다.
미래 인류는 깨어있는 사람과 잠든 사람, 두 종류만 남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을 관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수양의 여정임을 깨달을 때 당신은 깨어남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일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을 구제하고 자신을 비추어 보기 위해 온 것입니다. 덕분에 당신의 삶의 차원은 날로 높아집니다. 사람이 깨어나면 마음이 원만해지고 자비심이 생겨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 우열을 다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반면 잠든 사람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물질의 단계에 머물러 큰 집과 좋은 차, 호화로운 생활만 바라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파멸과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문명의 진행을 거스르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지구는 지쳤고 세상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업그레이드해야만 생존할 수 있고 인류는 새로운 문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한계에 다다를 만큼 넘쳐나면 인간은 반드시 정신적 업그레이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완수하지 못한 사람은 낮은 차원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지구는 이미 신호를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미혹되어 저급한 울타리 안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닦을 줄 모르고 수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망 속의 발버둥일 뿐입니다. 미래에는 수많은 심리와 정신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최고의 시대이자 최악의 시대입니다. 인류는 집단적으로 헤매고 있지만 동시에 집단적으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깨어난 사람은 단번에 높이 날아오를 수 있지만 미혹에 빠져 깨어나지 못한 자는 천지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천도는 편애하지 않으며 오직 선한 사람과 함께합니다. 선한 사람이란 천도에 순응할 줄 아는 사람, 즉 깨어난 사람입니다. 대다수가 도태될 때 소수의 그룹은 깨어나 새로운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균형 원리입니다. 지구는 거대한 에너지 업그레이드 시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3차원 물질 세계는 무너지고 있고 4차원 정신 세계가 도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깨어나 위험성이 더 높은 단계로 진입해야 할 때입니다. 사고와 경지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모든 고통이 스스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지난 몇 년을 돌아보십시오. 환경오염과 기온 상승, 전염병 전쟁의 위협, 핵폐수 경제, 침체, 창업난 장사, 부진 극심한 경쟁, 압력 등 모든 것이 3차원 세계의 붕괴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동은 모두 인간을 물질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년으로 부족하면 2년을 쓰고 2년으로 부족하면 3년을 쓸 것입니다. 3년으로도 부족하면 모든 고통과 재앙이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물질의 탐에 빠져 권력을 다투고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현대인의 고통의 근원입니다. 물질에서 행복을 찾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물질의 사슬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갈수록 악화되는 극심한 경쟁 압력의 시대로 접어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속이 빈 껍데기가 되고 바다를 표류하는 고독한 섬처럼 될 것입니다. 정신질환이 폭발하고 서로를 미워하며 이유 없이 상처를 주고 결국 공멸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넘어왔습니다. 노력은 수평적인 발전만 도울 뿐입니다. 수직적인 업그레이드를 원한다면 반드시 마음 수양에 의지해야 합니다. 마음 수양이란 관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 삶의 차원은 점점 높아집니다. 수행은 깊은 산이나 절로 숨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닦는 것입니다. 수행은 현실의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모든 현실의 문제가 바로 수행을 위한 가장 좋은 입구입니다. 창업이 힘들다면 창업이 당신의 도장입니다. 결혼 생활에 거리가 있다면 결혼이 도장입니다. 자녀와 대화가 어렵다면
교육이 바로 도장입니다. 몸에 병이 있다면 생사가 바로 도장입니다. 모든 번뇌가 도장이며 모든 감정이 도장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도장입니다. 수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삶이 깨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때가 되면 눈빛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찰나의 순간에 진실과 본질을 명확히 보게 됩니다. 유가에서는 지선이라 하고 선종에서는 명심견성이라 합니다. 도가에서는 득도라 하고 양명학에서는 지행합일이라 하며 심리학에서는 진화라고 합니다. 그 능력이 생기기 전에는 내가 사는 것이지만 그 능력이 생긴 후에는 내가 사는 것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마치 게임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게임 속 캐릭터가 아니라 밖에서 컨트롤러를 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더 높은 자아가 태어납니다. 그것은 생명의 빛입니다. 자신을 비추고 타인까지 비춥니다. 업그레이드된 사람은 내면이 원만하여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기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평온하여 승부를 다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구는 기진맥진했고 세상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업그레이드 해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인류는 새로운 문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되듯 인류의 물질이 일정 수준까지 풍요로워지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정신적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완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낮은 차원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지구는 이미 신호를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미혹되어 낮은 에너지 차원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마음을 닫고 수행할 줄 모르면 효과 없는 발버둥일 뿐입니다. 미래에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심리와 정신,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최고의 시대이자 최악의 시대입니다. 인류는 집단적으로 헤매고 있지만 또한 집단적으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깨어난 사람은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미혹된 사람은 도태될 것입니다. 대다수가 도태될 때 소수의 그룹이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새로운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균형 원리입니다. 부디 당신이 가장 먼저 업그레이드하고 가장 먼저 깨어나는 그룹이 되기를 바랍니다. 술고인 채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알려주세요. 깨달음의 한마디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단련하며 독립적인 사고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수신하고 정기를 지키며 쾌락이나 자극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분야에서 끈기 있게 파고들어 정진하며 세상의 모든 유혹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여 이끄는 1%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해 주세요. 선하고 바른 지식이 널리 퍼지도록 기쁘게 공유해 주시면 무량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